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다들 느끼시죠? 바로 규제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규제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결국 이 규제라는 새로운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느냐, 이게 생존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을 바꾸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유럽에서 시작된 아주 강력한 규제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미카, 이게 뭐냐면요. Markets in Crypto Assets의 약자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통합 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잖아요. 이걸 유럽연합 전체에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이 예측 불가능했던 시장에 어떤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왜 다들 이렇게 서두르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게 바로 D-Day, 마감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미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프로젝트는요, 유럽 시장에서 그냥 아웃이에요. 합법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백서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예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미카가 요구하는 백서에는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상세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토큰은 어떻게 분배되고 언제 풀리는지, 심지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 같은 ESG 데이터까지 전부 다 까다롭게 적어내야 합니다. 정말 깐깐해졌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카는 그냥 서류 쪼가리가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말 그대로 합법적인 여건인 셈이죠. 이제 이게 없으면 아예 입국 심사대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미 수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가진 프로젝터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사례로 바로 이 시험대 위에 올라선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전략을 꺼내들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미카 규격에 맞춘 백서를 내놓은 건 사실상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한 프로젝트인지 정면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이거죠. 이건 규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파이가 처음부터 미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닐 텐데 이미 이 규제가 요구하는 몇 가지 핵심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소비 문제. 다들 아시겠지만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기반이라서 전기를 엄청나게 적게 쓰잖아요. 여기에 이미 구축해놓은 KYC 시스템까지 있으니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셈이죠. 결국 이 미카 백서 발표는 파이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뭘까요? 바로 OKX,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메이저 거래소에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제도권 안으로 당당하게 입성해서 진짜 주류가 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규제에 맞춰가는 파이의 이야기를 봤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접근법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규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바로 사용자가 진짜 사람이냐 하는 이 신원 확인 문제를 풀면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프라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인터링크입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목표는 정말 명확하고 또 거대합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죠? 바로 봇, 가짜 계정이잖아요. 인터링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이라는 기반, 즉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계정 뒤에 있는 게 진짜 사람 맞아?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시스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AI가 이 사람 살아있는 진짜 인간 맞네 하고 확인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얼굴 사진이나 개인 정보는 휴대폰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은 진짜 인간임이라는 암호화된 신호만 딱 보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지식 증명 기술 덕분인데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키면서 진짜 인간이라는 것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15년.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무려 15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터링크 팀과 초기 투자자들이 자기들 몫의 코인을 15년 동안 팔 수 없게 묶어두는 기간, 바로 베스팅 기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단기간에 팔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에 모든 걸 걸었다는 정말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링크는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의 서비스나 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플러그인해서 쓰듯이 다른 모든 앱이나 서비스들이 우리도 사용자 중에 보점 걸러내야 하는데 할 때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근본적인 신뢰 인프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면 모든 서비스가 이런 기능이 필요해질 텐데 그때마다 이걸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링크에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했고 다른 하나는 인프라에서 시작했죠. 그럼 이제 이 두 프로젝트를 나란히 놓고 이들이 어떻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지만 결국 어떤 공통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두 프로젝트의 전략적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파이 네트워크는 뭐죠? 일단 수천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위에서부터 규제에 맞춰 나가는 일종의 하향식 접근법이에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규제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인프라를 먼저 바닥에 깔고 그 위로 사용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상향식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에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이 네트워크가 우리 커뮤니티에 봇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할 때 인터링크의 기술을 빌려 쓸 수 있겠죠? 반대로 인터링크는 파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정말 완벽한 시너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길 건데 이걸 점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규제라는 거대한 미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때 웹3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파이처럼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멋지게 서핑하는 전략도 있고 인터링크처럼 아예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튼튼한 방파제를 짓는 전략도 있는 거죠. 이 다양한 생존법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미래를 읽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와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 올 텐데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진짜 인간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가 과연 얼마나 큰 가치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프로젝트의 여정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